네, 안녕하세요. 벌써 총강 20번째 시간 같습니다. 뭐 아직 음양이긴 하지만 이게 사실 학교나 학원 강의에서 디테일하게 다룰 수가 없거든요. 시간적인 여건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대한 제가 자세하게 짚어드리면서 이해를 조금 더 용이하게 하려고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약간 강의 어떤 내용 진행 속도가 좀 더딘 건 조금 양해를 바랍니다. 오늘도 좀 아침에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월드컵을 봤기 때문에. 월드컵 시즌이죠. 어제도 아시아 팀이 사고를 쳤습니다. 이게 독일이 뭐 초반에 전반전에 완전히 압도를 했죠. 완전히 압도를 하다가 이게 뭐 골대도 맞고 뭐 들어가야 될 골도 좀 안 들어가는 날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후반 한 15분, 20분 전부터 이제 독일이 기세가 주춤한 사이에 일본의 특유의 그 티키타카가 완전히 살아납니다. 그때 살아나는 거 보면서 이거 뭔가 가능하지 않을까 했는데 야, 그거를 기어코 역전을 만들더라고요. 이제 오늘 한 몇 시간 후지? 지금 거의 16, 17시간 후에 우리나라 경기가 하는데 우리나라도 한방 이렇게 사우디나 일본처럼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공부를 하죠. 자, 저번 시간엔 음양학설에 대해서 어떤 개념, 개요적인 측면을 했는데 간단히 그거였죠. 간단히 정리하면 존재론적 관점에서는 상대적 관계가 있고 어떤 변화적 관점 측면에서는 상호 소장 관계가 있다. 어제 독일 일본전도 상호 소장 한편의 그 상호 소장이 완벽하게 어우러진 드라마였죠. 역시 축구는 약간 인생이 투영이 된 그런 것 같습니다. 90분이라는 그 짧은 시간에. 그죠? 여러분도 지금 조금 뭔가 여러 뭐 학업적인 측면이나 뭐 금전적인 측면이나 다 조금 힘들 수 있는데 결국 나중에 또 좋은 시간이 온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셔야겠죠. 뭐 그게 이 생애에 안 올 수도 있지만 그래도 희망을 갖고 해야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음양학설의 개념, 간단한 음양의 어떤 조건 있잖아요. 양대 조건. 요거를 조금 저번 시간에 했고 오늘은 이 의미의 변천 과정 중에 이게 처음부터 과연 이런 의미를 띄었을 것이냐 그게 조금 궁금하죠.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어떤 식으로 초창기의 음양 의미가 어땠고 그 다음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런 식으로 어제 엊그제 정리한 것처럼 이렇게 정립이 되었을까 이런 과정을 잠시만 좀 볼게요. 이것도 간단히 끝납니다. 오늘도 그래서 오늘은 음과 양이 지닌 의미의 변천 과정에 대해서 할 건데 봅시다. 이게 최초에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겠죠. 이게 왜냐면 뭔가 예전에 쓰였던 여러 문구에서 음과 양을 이런 의미로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걸로부터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창기의 의미를 보면은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요. 최초에는 약간 근원적이며 포괄적인 기준이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햇빛을 등진 영역과 이거 다른 색으로 할게요. 햇빛을 등진 영역 조금 어두운 쪽이니까 회색으로 할까? 햇빛을 등진 영역 그냥 합시다. 햇빛을 등진 영역이 있고 그러면 햇빛을 바라보는 영역이 또 있겠죠. 그죠? 햇빛을 바라보는 영역이 있겠지. 이게 향배라는 우리가 단어를 쓰잖아요. 배는 말 그대로 등이니까 등지고 있다. 향은 뭐 바라보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보시면 햇빛을 바라보는 영역은 양으로 정의한 거야. 뒤에 여러 문구로부터 추정을 할 수 있듯이. 그래서 보시면은 햇빛을 바라보니까 뭐겠어요? 햇빛이 직접 도달하는 곳이지. 뭡니까? 양지. 여기 양자가 들어가긴 했지만 어쨌든 처음에 양의 의미는 약간 이런 거예요. 뭔가 햇빛이 직접 도달해서 밝은 곳 있잖아요. 그럼 역으로 햇빛의 등진 영역은 뭡니까?
햇빛이 직접 도달하지 않는 곳이죠. 음지겠죠. 그래서 최초의 음과 양의 의미는 되게 소박했어요. 어떻게 보면 그냥 그늘과 양지야. 요런 어떤 되게 소박한 개념에 불과했다 이거죠. 뭐 그러면 요런 개념이 반영된 음과 양이라는 단어가 쓰인 문구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음과 양을 다 표시를 해볼게요. 일단 여기 나오고, 아이고, 이게 단어별로 딱 선택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음과 양이 여기 있죠. 여기 있고, 양도 표시를 해보죠. 여기, 여기 표시 안 했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일단 해석을 볼게요. 자, 그 전에 단어를 좀 보면은, 얘 있죠, 얘. 두 가지를 볼 건데, 얘가 그냥 경치, 뭐랄까, 경치? 그런 단어에 쓰이는 경이거든요. 경치. 그거 있잖아요. 관동팔경. 어쨌든 뭐 절경 이럴 때 쓰는 거거든. 그러니까 경치는 엄밀히 따지면 이 경자는 볕이에요. 볕. 햇볕 할 때 볕 경자야. 그죠?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셔야 되냐면 이게 어떤 형태적으로 뭐랑 상통을 하냐면 그림자 영하고 상통을 하는데 보세요. 형태가 경을 그대로 써요. 경을 그대로 쓰는데 요 옆에 요게 들어가면 이게 뭐냐면 그림자 영이 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요 볕경자를 그림자 영하고도 상통한다는 식으로 많이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약간 요 경은 그림자라는 뜻으로 보고, 왜냐하면 뒤에 또 양에 해당하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음으로 대응을 시킵니다. 그러면 양에 대응되는 요 놈이 있겠죠. 요 놈은 뭐냐면 산등성이에요. 산등성이가 뭔가요? 산이 있으면 여기지. 요 맨 위에 요 척추라인, 우리 인간으로 따지면 요 척추라인, 햇빛이 직접 닿는 제일 높은 쪽 있잖아요. 이게 산등성이 강이거든. 산등성이 강. 이건 제일 높은 곳이니까 뭐에 대응이 되죠? 양에 대응이 되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건 해석을 해보면 해가 직접 닿는 산등성이 강, 요 놈과 그 옆에 어디에 형성이 되겠어요? 아니, 여기에 산이 뭐가 햇빛이 닿으면 그 옆에는 뭔가 낮은 쪽에는 그늘진 곳이 존재하겠지. 양쪽이든 한쪽이든. 그 옆에 비탈에 형성되는 그늘진 영역. 요거 아까 그림자 영역하고 상통시킨다고 했죠. 그림자 영역. 즉, 해가 닿는 산등성이와 그 옆에 그늘진, 비탈진 곳의 그늘진 영역을 각각 양과 음의 형상으로 간주하였다. 아시겠습니까? 요 상이,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요 단어도. 이게 그냥 서로 상이잖아요. 딱 보면. 근데 이게, 뭐랄까. 형상이라는 뜻으로도 쓰여요. 형상상자. 아시겠어요? 뭐 대표적인 게 그 단어입니다. 관상. 얼굴에 상을 보다. 여기에 상자가 요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어떤 형상이다. 형상으로 간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뭐 그래서 간단히 정리하면 여기서는 음과 양의 의미가 뭐예요? 해가 직접 닿는 산등성이를 양, 해가 직접 닿지 않는 뭔가 그늘진 곳을 음이라고 했지. 약간 요 의미죠. 햇볕을 등진 영역, 바라보는 영역, 도달하는 곳, 도달하지 않는 곳. 그죠? 그 다음 문장들은 좀 쉽습니다. 보시면은 학이 운대. 학이 어디서 울어? 학이 그늘진 곳에서 울었다 이거지. 그늘진 곳. 그 새끼가 뭐해? 그에 화답하여서 함께 울더라. 뭐 이런 문장이 있다는 것만 알아두면 되죠. 약간 시의 문구겠죠. 자, 그 다음 두 문장은 약간 대치되는 것 같은데 이거는 그냥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해보려고 뭔가 기준이 다르지 않을까 해서. 왜냐면 음과 양을 배치한 요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는 수의 북쪽을 음이라고 하고 여기는 수의 남쪽을 음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이 두 저자가 뭔가 다른 현상을 보고 음과 양을 배속했겠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냥 약간 다른 식의 기준을 정립해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래? 수의 북쪽은 뭐래? 음이래. 그리고 산의 남쪽은 양이다. 이게 도대체 뭔 말이냐? 근데 약간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대충 그림을 그려보면 옆에서 보면 뭐 이게 북쪽, 남쪽이라고 볼 때 산이 약간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 그죠? 북쪽, 남쪽이라고 볼 때 그리고 보통 중국이든 어디든 중위도 지방은 태양이 어떻게 하면 남중하죠. 그럼 약간 이렇게 비추겠지, 태양이. 아시겠죠? 그래서 뭐랄까, 일단은 태양이 남중하는 지역을 기준으로 어쨌든 그 뭐냐, 입법방위론도 중국의 땅 기준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중국을 기준으로 보시면 우리나라처럼 태양이 남중하는 지역을 기준으로 뭐 산의 남쪽, 산의 남쪽은 양이라고 보죠. 산의 남쪽 어디입니까? 여기지. 뭐 햇빛이 직접 닿는 지역은 양. 그럼 어떻게 이렇게 보면 상통하죠, 위의 내용하고. 그럼 이렇게 될 수도 있지. 그 다음에 그럼 여기서 뭔가 내려올 거 아니야. 보시면은 뭔가가 이렇게 여기를 수원을 기준으로 뭔가가 쫄쫄쫄쫄 내려오겠지. 물이 남쪽으로 내려오죠. 뭐 북쪽으로 가겠지만. 그럼 이 물줄기의 요 시원점을 기준으로 북쪽은 어디입니까? 여기겠지. 여기는 요 남쪽 면에 비해서 해가 직접 닿지 않겠죠. 그래서 저는 이 수북을 약간 이런 식으로 봤거든. 이 물줄기의 시원을 기준으로 북쪽, 즉 햇빛이 직접 닿지 않는 산의 북쪽 지역을 의미라고 했다. 이렇게 보면 조금 이거는 이해가 가시죠? 뭐 이렇게 어렵게 써놨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산 남은 양이요, 산 북은 음이다 이렇게 했어도 됐겠죠. 근데 이 해석이 맞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여기서도 역시 양과 음은 뭐랄까, 태양의 어떤 햇빛이 직접 닿냐 닿지 않냐를 기준으로 나눈 것 같다. 그 정도가 중요하지 뭐 요거는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뭐가 중요한지는. 왜냐면 밑에 딱 대칭되는 게 또 나오거든. 볼게요. 이거는 뭐라고 했냐면 태양이 남중하는 지역을 기준으로, 당연하죠. 이거는 동일하겠지. 이거 설문해제 내용입니다. 산의 정상에서 뭐 북쪽을 향해 흘러내려가는 물줄기의 남쪽. 이거는 약간 이렇게 본 거네. 북쪽 남쪽이라고 보면 물이 또 이렇게 흘러가는 애가 있겠죠. 물줄기의 남쪽 어디입니까? 이런 물줄기의 남쪽, 이런 물줄기의 남쪽이자 이렇게 흘러가는 또 지워지지? 다 지워졌네. 이렇게 흘러가는 물줄기에 뭐 이쪽이 북쪽, 이쪽이 남쪽이겠죠. 남쪽이자 어디? 산의 북쪽. 산의 북쪽. 여기 아까 말했죠. 제가 이거를 산의 북쪽이라고 표현했으면 더 명확할 것 같다. 그럼 산의 북쪽은 그럼 당연히 여기겠지. 해가 당연히 여기서도 이렇게 오니까 요거는 음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 수의 위치는 제가 볼 때는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산의 남쪽이냐 산의 북쪽이냐만 신경을 쓰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산과 물의 기준이 아예 안 나와. 양을 정의할 때. 양은 뭐냐? 상대적으로 햇빛이 직접 도달하게 되는 높고 밝은 요게 생략이 된 거겠죠. 산의 남쪽 지역을 양이라 한다. 여기는 양이다. 아시겠습니까? 결국 이 두 문구가 약간 배치되는 것 같으면서도 공통적으로 가리키는 건 뭐냐면 어쨌든 태양빛이 이렇게 직접 도달하는 곳이 있겠고 도달하지 않고 뭔가 음침하고 그늘진 곳이 있겠죠. 그래서 요쪽 두 지역을 양, 요쪽 두 지역을 음이라고 정의를 한 거다. 예전에는. 그래서 1, 2, 3, 4 모두 뭐예요? 음과 양을 어떻게 한 거야? 음은 그냥 그늘진 곳. 그 다음에 양은 뭐? 태양이 직접 비추는 양지 같은 느낌. 요런 식으로 요 단어를 사용을 한 거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음양의 가장 소박한 개념이 쓰인 어떤 문구들이 예시겠죠, 이게. 아시겠습니까? 자, 이제 그 다음 것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간단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별 내용이 없습니다. 그죠? 뭐 쉬어가는 날도 있어야지.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소박했던 의미가 어떻게 확장이 되느냐. 그래서 보시면은 전술대권처럼 단순히 음지와 양지라는 의미로만 쓰였거든요. 뭔가 예전에는 어떤 특정 공간으로서의 소박한 의미만 보유하고 있던 음과 양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점점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 음지와 양지 그 공간 특유의 어떤 성향들이 있겠죠. 이런 거, 양지는 따뜻하다, 음지는 뭐 춥다. 그러면 온열은 양의 속성으로 온열이라는 속성이 있겠지. 양지 특유의. 그럼 음지 특유의 어떤 습하거나 뭐 좀 냉하거나 이런 속성이 또 있겠죠. 그래서 그런 속성들을 나중에 양과 각각의 속성으로 뭔가 추가를 시키는 거지. 즉 음지와 양지 각각의 공간에서 뭔가 상대적으로 두드러지게 일어나는 어떤 속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열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음과 양 각각에 다시 추가를 시킨 거야. 그러면서 되게 소박했던 어떤 공간적인 의미가 어떻게 되겠어요? 지속적으로 다변화, 구체화되면서 어떻게 보면 현재의 그런 엄청 추상적인 의미에 도달을 해버린 거지. 그죠? 약간 이 흐름은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뭐랄까, 음과 양이 처음부터 어떤 철학적, 추상적인 의미를 가진 게 아니다. 원래는 되게 소박했었는데 여기에 어떤 그 소박했던 의미 각각이 보유하고 있던 속성들이 추가되면서 현재의 어떤 철학적인 어떤 개념에 이르게 됐을 것이다. 이런 내용을 오늘은 해봤고요. 그 다음에는 다음 시간에는 약간 음양 개념의 특징이 있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어떤 간단한 예시와 함께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칠게요. 오늘 축구 응원 잘 하시고 그 전까지 공부 열심히들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